네, 리포트를 보셨는데요. 이 초미세먼지가 부산에서 왜 특히 높은 사망 위험도로 이어지는 건지 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강지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초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사망 위험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부산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망 원인에 따른 일일 사망자 발생 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건데요. 네. 그래픽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왼쪽이 비율, 즉 퍼센트고요. 오른쪽으로는 각 도시가 나열돼 있죠. 먼저 질병 전체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 부산과 대구, 대전 이렇게 세 개 도시의 사망 위험도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이 주목할 점은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사망 자료인데요. 보시면 부산이 이 안팎의 수준으로 7개 도시 중 가장 높습니다. 네. 이 수치가 2%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마이크로그램 높아지면 심혈관 질환으로 숨지는 일일 사망자가 100명이라고 가정을 할 때 102명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초미세먼지가 심혈관 질환 사망에 영향을 주는 거는 분명한데 그렇다고 뭐 부산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게 바로 이번 분석 자료의 핵심입니다. 예. 만약 부산이 초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도시라면 사망 위험도가 높다는 결과가 인과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거겠죠. 네.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7대 도시의 초미세먼지 발생일인데요. 보시다시피 부산은 오히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건 아니지만 발생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건강에 미친 영향은 더 치명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초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예방책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발생 빈도는 좀 떨어져도 강도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건데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또 예방책이나 대책이 부족하다는 게 예산 규모에서 확인이 된다고요? 네, 그렇죠. 앞서 보신 것처럼 예. 초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부산의 사망 위험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현저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과연 부산시가 초미세먼지 문제 해결 의지가 있나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수준이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부산 전체 예산 약 10조 원 가운데 환경 예산은 997억 원으로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울, 인천, 울산의 경우에는 부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대기 환경 분야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울산의 경우에는 부산의 12배에 가까운 돈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는 부산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관련 국비 예산의 상당 부분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시민사회에서는 부산시가 미세먼지 대책을 면밀하게 고민하지 않아서 어떤 현장에 어떤 맞춤형 정책을 펴야 하는지 몰라서 돈을 줘도 못 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산시가 이제라도 좀 미세먼지 정책을 제대로 펼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일단 부산시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부산 지역 대기 환경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합니다. 항만에서 비롯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제대로 측정해 분석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부산시가 적극 나서서 환경부와 부산 항만공사와 합동으로 선박이나 항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지금은 폐지된 컨테이너세를 환경 부담금 명목으로 부과하는 방안이나 친환경 선박에는 항만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여러모로 도시 이미지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명을 하는 도시가 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좀 촘촘한 정책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강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